랩실을 맡은 건축학 전공 박현경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법학과에 다니고 있는 이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전공하고 있는 강수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재학 중인 이진기입니다. 네, 학과 소개 시작할게요. 본인의 학과를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법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법학과는 말 그대로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법을 배우는 학과다인데 그냥 국내법뿐만이 아니라 국외에 있는 외국법도 배우고 그다음에 법과 관련된 인문학이나 뭐 사회학, 경제학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션과도 말 그대로 패션을 전공하는 학과인데 세부 전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패션 디자인, 디렉션, 그리고 마케팅이 있는데 저는 세부 전공이 디렉션이에요. 그래서 디렉션은 패션에 관한 모든 것, 기획이나 상품이나 이런 거를 총괄하는 학과입니다. 일단 교육학과는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학과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교과목적인 그런 교육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교육의 기본, 예를 들어 교육 행정이나 교육 통계, 그런 교육의 전반적인 그런 과목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혹시 교대랑 교육학과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보통 교대를 간 학생들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대를 가고요. 교육학과를 오는 학생들은 일단 중고등학교 교사도 될 수 있지만 이 교육의 여러 분야, 예를 들어서 교육의 연구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일단 교육 쪽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보통 있습니다. 소개가 조금 딱딱했던 것 같은데, 자, 본인들 학과의 자랑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걸로. 그래서 법학과의 자랑은 어떤 게 있죠? 일단은 법학과를 다니면 어른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세요. 제가 저 법학과 다녀요 라고 얘기하면 약간 뭐 공부를 잘할 것 같은 느낌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변호사 박수 쳐주면서 저한테 나중에 검사 임용 축하한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약간 그런 점에서 어른들께 소개할 때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패션학과의 자랑은 어떤 게 있죠?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밥 벌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CAD라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리고 진짜로 옷 만드는 것도 배우니까. 그리고 하나는 그냥 제 생각인데 TPO에 맞는 옷차림이 엄청 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행사가 있을 때 패션과 짱 멋지다 약간 이런 거 있습니다. 교육학과의 자랑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 학과의 자랑, 일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육의 중심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법학과 졸업하시면 이제 진로나 뭐 직업 이런 것들을 좀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법학과를 졸업하면 사실 많이 생각하시는 게 법조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나 검사, 판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 외에도 뭐 법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법률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교직이수 과정을 거쳐서 똑같이 사회과목 교사로도 할 수도 있고 사실 제일 많이 준비하는 거는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교정직이라고 하는 공무원직에 많이 한다. 뭐 그 외에도 내가 금융계 가고 싶거나 뭐 일반 회사에 가고 싶다 하면은 연관지어서 준비하면 다 갈 수 있는 분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법학과로 오면 다 할 수 있다. 네, 법학과 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약간 만능이다. 패션학과는 이제 졸업하면 뭐 진로나 직업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도 똑같아요. 패션과도 진짜 어디든 갈 수 있고 흔히 아는 디자이너나 아니면 뭐 디렉터, 마케터 이런 것만 갈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도 융합 직업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복수 전공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패션 콘텐츠 쪽으로 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혹시 패션 콘텐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예가 있나요? 스타일쉐어라는 어플이 있는데 네. 그런 어플 같은 거에서 어떤 이런 패션이 예쁘다라고 맨날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 말고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유튜브에 이번 연도의 유행 스타일 이런 유튜브 콘텐츠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어요. 유튜브나 SNS나 기타 어플 같은 콘텐츠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육학과는 이제 졸업하면 진로나 뭐 직업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저희는 교육학과이다 보니까 교직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비교직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교직 쪽을 설명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저희는 또 특이하게 평생교육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사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제 비교직 쪽을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의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교육행정공무원 그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교육연구원, 그러니까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이제 석박사를 따고 이제 연구원 쪽으로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그렇게 있습니다. 다들 너무 멋진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패션학과는 진짜 학생들이 이렇게 옷을 잘 입고 다니나요? 대부분 잘 입는데 약간 1학년하고 4학년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강의실 들어가면은 머리카락이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핑크색 다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그냥 눈이 아플 정도로 그러고, 근데 2, 3, 4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차분해지고 옷도 조금 단정해지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도 드레드한 사람들 있고 아니면 아예 볼드 그 빡빡이 머리 한 분도 있고 엄청 개성 넘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이 다른 멘토 두 분의 옷차림을 보면 패션학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멘토 이전에 MC분 먼저 제가 오늘 또 패션학과 분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 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패션학과 전문가의 평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네. 잘 어울리시는데 네, 어떤가요? 대로 끝났고요. 패는 이제 필요 없고요. 뒷말이 중요합니다. 잘 어울리시는데 제 눈에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말 네라고 하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죠. 네. 그 혹시 법학과 친구 눈에는 어떤지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너무 법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법학과 분께 질문을 드릴 건데 법학과 분들은 실제로 다투면 친구들이랑 다투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접근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있어요. 있긴 있는데 1학년 때는 사실 법을 잘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배우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약간 나름의 짬밥이라 해야 되나 생기잖아요. 그런 법전을 것들이 내가 더 많이 읽었다. 좀 많이 읽었다 안다 뭐 이런 식으로 행위하면 약간 좀 그 있죠, 판사님들의 그런 판결문 인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어떻게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막 뭐 했는데 약간 어이없는 말을 했다 그러면은 너 이유 없음으로 기각 이런 식으로 기각합니다. 동의하신 건 동의합니다. 약간. 혹시 각 과별로 공부량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교육학과 먼저. 진짜 엄청 많은 학자들이 있고요. 한 과목을 배우면 교육 심리 같은 경우는 파블로프부터 시작해서 뭐 보보 등등 뭐 진짜 엄청 많은 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엄청 많은 팀플이 주어져요. 네. 진짜 저희 그러니까 동국대학교의 교육학과 하면은 진짜 팀플이 거의 80%다. 전공이 80%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팀플이 어마어마하고요. 네, 그리고 발표도 엄청 많아요. 패션과 하면 흔히 듣는 말이 공부 못할 것 같아, 아니면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역사랑 역사에 관련된 복식사를 이집트 시대부터 현대 시대까지 쭉 배워요, 책으로. 그리고 그 이론이 있고, 물론 교육학과나 법학과보다는 당연히 이론적인 부분이 적겠지만 그거 말고도 화학 실험을 하거든요. 실험복을 입고 가죽 공예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런 실험식도 외워야 되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아시다시피 약간 실습이나 옷 만들기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들 과마다 특색이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좋은 활동들 이런 게 있나요? 가장 많이 하는 활동들이 모의국회나 모의법정, 아니면은 뭐 매해 이슈가 있는 사건에 뭐 아니면 재판
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동아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가장 많이 하고, 제가 대학 입학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법정 모니터링이라는 활동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고등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 봉사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실제 재판하는 과정을 우리가 직접 지켜보고,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 변호사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건의 어느 법정에서 이런 판사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 이런 걸 다 작성을 해서 그 봉사단체에 내면, 그 봉사단체가 그 감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다시 그 판사나 변호사, 검사한테 다 이게 이야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좀 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활동인데, 이 활동을 하면은 봉사 시간도 받을 수 있고, 이게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학교 내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식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약간 큰 스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하면 좋은 게 있는데, 그게 포트폴리오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과는 그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막 되게 막 거창하고 되게 막 뭔가 있어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입시하기 전에는 사실 미대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잖아요. 패션과도 포트폴리오를 막 많이 준비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만약에 면접을 볼 때 자기만의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거는 교수님이 이 학생 이러거든요. 진짜. 이것도 입시 꿀팁이다. 진짜 꿀팁이에요. 그래서 저는 패션과 교수님이 포트폴리오를 준비한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면접 볼 때는 포트폴리오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샤프로 그려도 되고, 그냥 자기가 그린 끄적인 모음집이어도 되니까 자기가 자기만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그냥 A4 용지여도 되니까 파일로 하나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교육학과는 이제 진학을 하고 싶을 때 뭐 추천하고 싶은 활동 같은 게 있나요? 저는 꿀팁이면 어쩌죠? 지금 만드시면 돼요. 정시를 준비했어서 일단 주변 친구들이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와서 물어보면은 일단 교육학과 관련된 도서는 무조건 당연히 읽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하면 좋은 활동? 당연히 교육 쪽에 관련이 있으니까 멘토링 활동이라든지 뭐 튜터, 그러니까 봉사 활동을 멘토링이나 튜터 활동으로 그렇게 준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그 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약했지만 그래도 꿀팁은 꿀팁이에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어떤 성향의 친구들이 자기 과로 본인의 학과로 진학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번에는 당연히 교육학과부터. 네. 어떤 성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교육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오면 좋을 텐데, 그래서 교육학과를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 사기업 그쪽으로 종사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교육연구원 쪽으로 근무하고 싶으면 그런 쪽으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심화된 그런 학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성격은 엄청 활발하면 좋기는 해요. 그거와 별개로 되게 조용한 친구들도 정말 적성에 잘 맞다고 느낀 게, 저도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은 되게 엄청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 컴퓨터 작업을 하면 진짜 요만한 점 하나로도 분위기가 바뀌고, 폰트에 살짝 기울임 정도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찾을 수 있는 약간 꼼꼼한 친구들에게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랑은 되게 안 맞을 것 같네요. 법학과는 이제 네. 법학과는 사실 다른 성향보다는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오면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뭐 성향이 내가 논리적이고 뭐 비판할 수 있고 분석적이다 이런 친구들이 오면 당연히 더 잘하겠지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친구는 아니고 그냥 물 흐르듯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냥 얇은 기 팔랑팔랑하면서 여기저기 약간 쓸려다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오고 나서 법학에 대해서 배우니까 조금 더 나름의 분석적인 시각이 생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사실 그냥 암기 잘하는 게 장땡이에요. 왔는데 법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한 명 친구가 법을 정말 좋아하는데 암기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시험만 보면은 시험을 못 보더라고요. 학점이 잘 안 나와. 약간 그러면은 좀 성적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에 나름 자신이 있다 하면은 법학과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암기력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100점 만점에 저는 한 80? 오. 혹시 대학생활 앞두고 고등학생이었을 때 좀 대학 생활의 로망 같은 게 있었나요? 저 일단 교육 쪽에 이제 관심이 있었으니까 로망 이제 교생 딱 이제 사범대의 꽃이죠 교생. 딱 이제 로망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멘토링 동아리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멘토링 할 때 이제 직접 나가서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로망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깨져버려가지고. 대학교 입학할 때 로망 어떤 거 있었어요? 패션과는 늘 멋지게 약간 삐까뻔쩍하게 다닐 거야. 근데 절대 아니고 시험 기간 되면은 그리고 실기 기간 되면은 패션과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추레하고 제일 추리님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 옷만 입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딱 끝났을 때 역에서 설문조사를 잡혔는데 무슨 과예요? 막 이러잖아요. 아, 저 패션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훑어보죠. 패션과요? 이러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시험 기간 TPO에 잘 맞췄네요. 그쵸. 본인은 이제 대학생 되기 전에 어떤 로망이 있었나요? 일단은 법학과가 딱 합격이 됐다 했을 때 뭔가 약간 미래를 그려보잖아요. 나름의 약간 4학년쯤 되면 법학 약간 만렙. 누가 막 물어봐도 이거는 몇 조 몇 항에 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거니까 안 된다, 된다 막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냥 저는 말하는 감자다. 말하는 감자예요. 머리 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법전 뒤져봐야 되고 일단 몰라요. 저는 법적 그런 가치관이 있기야 있겠지만 그만큼 사실 그런 거를 해결하려면 변호사, 검사, 판사 하셔야죠. 그래서 좀 깨졌다. 그러면 현경님은 이제 어떤 로망이 있었는지 MC님의 의견을 저는 제 로망은 그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 보면은 막 답사 나가가지고 철길 이렇게 막 손잡고 걸어가고 옆에는 수지 옆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영화에서 수지는 음대생이었고 약간 그럼 이제 그 본인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좋았다라거나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별로다라는 부분들이 혹시 있었는지. 약간 법학과 하면은 되게 막 한자 적힌 법전 있잖아요. 그런 법전이랑 책 법학 과목들도 다 한자로 적혀 있고 이래서 약간 그거를 저는 공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자로 다 적혀 있고 실제로 옛날 책들은 딱 열어보면은 조사 은는이가 뭐뭐 다 이런 거 빼고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공부할 줄 알았는데 이제 가니까 요즘 시대에는 또 약간 한글을 세종대왕님을 사랑해야 한다면서 아주 좋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다 한글로 번역한 책들을 다시 요즘에 새로 내고 있어서 저는 한자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입학하고 나니까 한자 없이 그냥 다 한글로 볼 수 있어서 그 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패션학과는 어땠어요? 뭐 좋았던 점이나 실망했던 점? 장점하고 단점이 하나예요. 똑같아요. 뭐냐면 자율성인데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어떤 수업은 그냥 교수님 앞에 계시고 그냥 수업 한 학기 내내 자기가 혼자 하나의 옷을 만드는 거, 주제도 자유고 옷 만드는 것도 그냥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고 도움 필요할 때만 교수님 부르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좋으면서도 힘든 게 원단까지 다 혼자서 동대문 가가지고 원단 떼오고 그거 사는 것도 다 내 돈이고 원단값도 엄청 비싸고 맞아요. 그리고 힘들 때 교수님을 잘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약간 한두 번이지 10번이 필요한데 나는 이거 하나하나 다 배우고 싶은데 약간 이런 게 조금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네, 저는 교육학과고 이제 복수 전공이 수학교육과인데 일단 교육학과랑 수학교육과 둘 다 살짝 저는 처음에 선생님 꿈꾸고 갔으니까 뭔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그런 쪽으로 배우지 않을까 했는데 복수 전공 일단 수학교육과 수업 듣는데 뭐 증명하시오 뭐 증명하시오밖에 없어요 처음에. 점점점. 일단 지금 이제 학과병 물어볼 건데 약간 직업병처럼 이 과를 다니면서 내가 이런 약간 습관이라든가 뭔가 생겼다라는 게 학과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 물어볼 건데 먼저 제 학과병을 얘기를 하자면 저희 건축학과는 뭐 이론 수업도 많지만 실습이 또 있기 때문에 모형을 만드는데 모형을 만들 때 칼질을 이렇게
또 되게 날카로운 칼을 쓰는데 날카로운 칼로 모형을 자를 때 이제 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썰어줘야 돼요. 여러 번. 한 번에 힘을 빡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손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을 좀 덜 주고 이렇게 살살 여러 번 긋는데 1학년 때 이제 단체로 모형 만들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학식을 먹으러 갔는데 학식이 또 돈가스였어요. 그래가지고 4명이 앉아가지고 돈가스를 다 이렇게 썰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썰잖아요. 저희만 다 이러고 썰고 있어가지고 진짜 썰다가 한 3분 동안 이렇게 썰다가 애들이 야 우리 다 왜 이러고 썰고 있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아 이게 학과병이구나 그런 거 많이 있었죠. 혹시 뭐 법학과는 어떤 학과병이? 법학과는 끝내짐을 하지 못하는 병. 약간 뭐랄까 그 판결문 끝에 보면은 뭐뭐 하지 아니하고 아니하여 뭐 이중부정이니까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레포트를 쓸 때 자꾸 이게 맞다 그러니까 이것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하지 할 수 없다.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문장 이렇게 쓸데없이 늘려가는 그런 거랑 패션학과는 어떤가요? 일단 이거 무슨 색인가요? 무슨 색인가요? 노란색. 무슨 색인가요? 노란색? 노란색이죠. 이건 노란. 패션과는 레몬 옐로우. 그냥 약간 색깔 이름을 컬러를 항상 영어로 말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블루에도 뭐 베이비 블루가 있고 그리고 뭐 인디고 블루가 있고 무슨 블루가 여러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파랑이라고 말하면 노랑이라고 말하면 그 색깔을 딱 정의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영어로 말하고. 본인의 학과를 공부할 때 필요한 자질이 있나요? 혹시 법학과는 어때요? 글쎄요. 그냥 무조건 암기. 법학과는 아닙니다. 한 줄에 법학과는 끝났습니다. 암기다. 암기 잘하면 모두 오세요. 그냥 법과 내가 법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암기를 잘한다면 일단 다 외워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패션학과는 어때요? 어떤 자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꼼꼼함, 디테일, 그리고 그거 말고 조금 약간 핀트가 다르긴 한데 영어 잘하면 굉장히 좋아요. 용어가 다 영어고 그리고 수업도 영어 수업이 많고 한국인 교수님인데 영어로 하는 수업도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 잘하면 좋습니다.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아까 법학과는 무조건 법학과는 암기다 이러셨는데 저희도 그 못지않게 암기가 많아서 암기 잘하면 저희 거 오셔도 돼요. 선택 둘 중에서. 그러면 해외로 나가서 이제 졸업을 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나 진로가 다양한지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아까 제가 그 소개를 할 때 국내법 말고도 외국법들도 배운다라고 소개는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찾아봤는데 국내법이 지금 제정된 게 12만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7월 1일 기준으로. 이거 그러니까 국내법만 사실 4년 동안 배워도 다 못 배워요. 그래서 보통 외국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국내에 있는 로스쿨이 아니라 미국 로스쿨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거기서 이제 그 나라의 법, 내가 관심 있는 나라의 법을 배워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서 다들 수련해서 자 이제 패션 해외 유명한 패션쇼들 많은 패션학과 혹시 아시나요? 저- 4대 패션 위크? 어느 나라인지? 밀라노. 아시나요? 밀라노. 내가 말해. 여기까지 저희가 밀라노. 4개 중에 하나 말했습니다. 다음 화에 맡기겠습니다. 밀라노, 뉴욕, 맞아요. 파리, 런던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면 보통 잘 돼서 나가면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유학을 이쪽으로 가고. 교육학과는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네, 뭐 교육적 사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제 한국보다는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그런 그 유럽 쪽에 이제 교육이 더 잘 갖춰져 있는 교육의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이 독일로 많이 그 유학을 가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처럼 이제 초, 중, 고로 나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저희의 중학교식으로 치면은 중학교 이후에 이제 직업학교랑 이제 보통 고등학교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직업 전문학교로 빠져서 이제 아예 직업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있듯이 좀 많이 체계적이어서 그리고 이제 독일로 가면 학비가 거의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그런 교육적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다 독일로 가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청소년 친구들한테 좀 학과를 결정할 때 팁이 있다면 본인만의 팁? 뭐 과를 국한짓지 않고 이제 과를 결정할 때 무조건 자기가 관심 있는 걸 해라. 왜냐면은
보통 학교 들어오면은 거의 한 진짜 절반 정도는 점수대 맞춰서 들어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 갈피를 좀 많이 못 찾아요. 물론 같은 친구지만 네, 갈피를 좀 많이 못 찾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선배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4학년인데 막 취업 걱정하고 아니면 내가 진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뭔가 진짜 내가 관심 있는 학과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썼던 방법인데 그 학과에 대해서 그냥 많이 알려진 건 알지만 저는 패션 디렉션과고 그리고 문화 콘텐츠과이기 때문에 다 좀 많이 안 알려진 학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학교를 몇 가지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 대학교에 커리큘럼 나온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그 과목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 아 이런 걸 배우네? 그러면 진짜로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초록창에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체 모자이크. 근데 이거 좀 꿀팁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막 대학교 사이트를 그렇게 막 들어가 보질 잘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예 사실 어느 과를 가야 될지라거나 내 진로를 아예 못 정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요즘에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으로도 뭐 자기의 역량이 뭔지 역량 검사라든가 성격 가치관 검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아직 꿈이 뭔지는 몰라도 뭐 이런 분야는 좀 더 내가 관심이 있고 좀 더 이런 분야에 기질이 있는데 이런 분야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을 사실 진학을 하면 졸업할 때까지 무조건 그 과를 가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입학해서 이 과가 잘 맞지 않다 하면은 다른 과를 복수 전공해도 좋고 아니면 전과를 해도 좋은 그런 제도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그렇다 해서 제가 뭐 나는 과학은 아예 할 줄 몰라 실험할 줄 몰라 이런데 공대에 가거나 화학과에 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맞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나름의 그 나의 관심 분야 정도로만 이제 이런 분야가 좀 더 괜찮다 하는 분야를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대학을 가고 사실 대학 가고 나면 다른 과 수업도 많이 들어볼 수 있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저는 결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다 좋은 말 너무 해주셔서 MC인 제가 참 편하네요. MC분은 그러면은 네. 어떨지 얘기를 한번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제가 어떨까요? 네. 학과를 결정한 팁이요? 네네. 지금 당장은 뭐 꿈이 없고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일단은 학교 생활 성실히 하고 공부를 좀 더 앉아서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아마 더 본인이 갑자기 무언가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공부를 좀 이어서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또 본인들만의 이제 좀 중요한 공부 노하우나 팁 같은 것들을 이제 공개하는 타임인데 가장 궁금한 교육학과의 본인의 공부 노하우나 팁은 어떤 게 있어요? 진짜 딱딱할 수 있는 정석적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진짜 실제로 재수할 때 오답노트를 썼거든요. 답지의 풀이를 바로 들어가기보다 이제 A라는 방식으로 풀었던 거를 기억하면서 B를 이제 읽어봐요. 비교를 해봐요, 두 개를.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같이 녹아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풀이 방식이 나오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풀이 방식도 같은 개념이 순서가 뒤바뀐 채로 이제 풀이 방식이 진행되다 보니까 접점이 있어요, 풀이 방식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이용해서 공부를 하면 A로도 풀 수 있고 B로도 풀 수 있고 네, 두 개를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풀이 방식을 써서 이제 오답노트를 썼습니다. 수연학과 연수님은 어떤 노하우나 팁이 있을까요? 저는 수학 굉장히 싫어했고요. 나머지도 다 너무 다 싫어했기 때문에 별로. 근데 국어만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어 선생님이에요, 학원에서. 그래서 국어 팁을 좀 드리자면 진짜 뻔한 말인데 책 많이 읽어라 이 말이 진짜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책에 있는 지식을 읽어라 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속독하는 능력하고 그리고 이 단락을 구별하는 능력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휘들을 읽어라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게 당연히 좋고 그리고 고2, 고3 친구들은 좀 저 책 읽을 시간 없어요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비문학을 많이 읽으면서 그 안에 지식도 보고 단락 나누는 연습하거나 아니면 어휘를 정말 몰라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어휘들을 많이 습득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제가 필기를 약간 광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친구들 실제로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쓰다가 마지막 한 2줄 남았는데 약간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찍고 다시 쓰고 찍고 다시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려 하니까 그거 만드는데 하루 종일 갔는데도 한 과목을 못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아예 문제집을 하나를 사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집의 문제를 모든 과목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연습장에 그 문제를 풀고 틀렸다 맞았다 표시만 문제집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못해도 3번에서 5번 이상씩은 그 문제집을 돌렸던 것 같은데 근데 틀렸을 때 무조건 틀렸다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다라고 하면 핑크색 별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 실수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뭐가 있다 없다인데 그런 단순한 내가 착각을 해서 틀렸다거나 이런 문제는 뭐 보라색깔 별표 이런 식으로 나름의 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2번째 문제 풀 때는 그 별표 친 문항들을 위주로 문제를 풀었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틀린 문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틀려요. 그러면 그때 내가 그 똑같은 색깔 별표가 여러 개가 되면 내가 이 유형에서 계산 실수를 자주 하는구나, 이 유형에서 문제를 있다 없다를 잘 못 보고 착각을 해서 틀리는구나, 이 부분은 유형이 공부가 덜 됐구나가 딱 눈에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갔을 때는 이제 개념 계산 실수나 뭐 이런 이제 착각 같은 건 줄일 수 있으니까 유형 모르는 부분만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방법을 좀 나름의 제 팁이다. 본인들이 이 학과를 와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꿈이나 비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학과 이진기 멘토님의 꿈과 비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꿈과 비전이라니까 뭔가 거창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원래 수학 교사가 원래 꿈이었어요. 이제 대학교 이제 원서 쓸 때 수학 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문서갑니다. 문과다 보니까 이제 수학 교육과를 교차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서울 이제 제가 가고 싶은 대학들 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어느 교육학과든지 뭐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다 교육학과의 과목을 배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교육학과를 가자 해서 들어와서 이제 복수 전공 현재 하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교육학과를 들어와서 교육학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교육학 쪽으로 더 저한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보다는 뭔가 교육 쪽으로 더 깊게 파서 이제 이쪽으로 직업을 가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대학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종 꿈이라고 하면은 교육정책연구원 정책 2반자. 그래서 이제 시험학과 멘토님의 꿈과 비전은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좌우명이 있는데 네. 그거 아세요? 혹시 우리 아이돌 있으면 우리 최애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 있잖아요. 알죠. 아세요? 네. 저는 수학 하고 싶은 거 다 해가 제 좌우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문화 콘텐츠 약간 콘텐츠 하고 싶어서 콘텐츠과 갔고 근데 패션도 너무 하고 싶어서 복수 전공했고 근데 교육 쪽에 또 관심이 생겨서 그 한국어 교육을 부전공하려다가 학원이랑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서 그런 내 욕구를 해소하자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션 쪽으로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패션 쪽과 관련된 꿈은 패션 마케팅 쪽에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에서 이 회사에게 내가 돈을 벌어주겠다 그런 마케팅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처음에는 말했다시피 이제 법조인이 되고 싶어서 법학과를 온 건 아니었지만 막상 오고 나니까 이제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법조인, 약간 법대생이라면은 내가 변호사 되는 상상을 좀 한 번씩 다들 해봐요. 근데 이제 사실 성적의 문제도 있고 뭐 학비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실제 이 변호사라는 직업하고 내 적성하고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 사람을 내가 변호를 해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약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제 법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법학과 오면 그냥 법조인 가서 로스쿨을 가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만 많이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계속 찾아보다가 이런 저처럼 법률을 연구해서 이게 실제 우리 사회에 적용이 됐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이나 문제점들 같은 거를 연구해서 개선책을 내는 연구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그래서 대학원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가 나름의 이제 이 사회 정책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연구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의왕시 청소년들 지금 열심히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남겨볼까요? 우리 의왕시 친구들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만 조금 더 열심히 힘내서 좀만 더 열심히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는데 진짜 하기 싫어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 진짜 저도 그랬었는데 하루를 그냥 쉬어서 그 다음날 이제 쓸 에너지를 보충하면서 더 그 다음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뭐 이렇게 맨날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면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이제 너무 힘들면 쉬면서 이제 에너지 보충하면서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의왕시 친구들, 저는 입시를 겪을 때 수시 6개, 정시 3개가 있잖아요. 그 9개를 다 떨어졌었어요. 막 예비 1, 2번 받고 그랬는데도 다 떨어졌는데 제가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때 자존감도 되게 많이 낮아졌었는데 그때 그냥 내가 귀여운 탓이지.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바닥까지 쳤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본인이 잘하는 거나 좋아하는 게 뭔지를 계속 생각해보고 그거에 반해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의왕시 친구들, 저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름의 제 그 좌우명이라 해야 되나, 모토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이 있어요.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은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그런 이제 대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여러분도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대충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도전을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 막상 그 도전을 해봤을 때는 내가 생각한 거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좀 이제 도전하는 그런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의왕시 청소년 친구들 하고 싶은 거 거 다해. 안녕.